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두입니다. 자, 매일매일 교육을 통해서 종목을 잡아낼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요, 교육을 통해서 잡아낸 종목군들 중에서 탄력적인 흐름 그리고 상한가의 흐름까지 포착이 돼서 나왔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 미리 교육을 받고 바닥에서부터 잡을 수 있었다면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교육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교육 이 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교육 받으신 내용 그대로 그 종목을 잡아냈더니 우와, 나도 상한가 잡을 수 있구나, 나도 수익을 낼 수 있구나, 그 자신감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죠. 50분 동안의 내용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50분 동안 시청하셔서 맨 끝부분에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는 다음 장 공략주까지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분 동안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복습은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샛별형부터 봅니다. 지금 4대 천왕 캔들에서 별 3개짜리 패턴에 캔들이 3개가 놓여졌을 때 별 3개가 되는 그런 패턴부터 보는 겁니다. 샛별형이 떴네. 그럼 어떤 현상이 날까요? 이 샛별형이 뜨고 나서 바로 이러한 랠리, 우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 12월 8일 금요일에도 탄력적인 흐름을 나타내 주더니 우와, 이랬었구나. 어떤 게? 샛별형이 떠주고 나서의 흐름이 이렇게 발생이 되어졌구나. 복습 시간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내용이에요. 최근 들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변형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기준입니다. 몸통이 작아서 다른 때보다 신뢰도가 좀 떨어졌었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꼬리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한 샛별형의 변동성의 크기가 됐네. 이야, 이곳을 편입했다면 50%대 수익이 날 수 있었겠구나.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음봉이 떠 있는데 음봉이 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 꼬리까지 감싸 안고 들어올릴 수 있는 양봉의 흐름이라면 그러면 추세 추이의 강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겠구나. 만약에 여기서 이 꼬리 부분, 이 음봉의 기준을, 변형형의 기준을 뚫고 올라갔는데 재차 꼬리가 달리고 미끄러져 내려온다면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제한적이구나. 그렇게 된다면 다시 반전이 나올 우려감도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하셔야 돼요. 이름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모양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저렇게 해서 샛별형에서 수익을 막 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석별형이 딱 쓰는 순간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빵 무너지는 순간 빠져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점 대비 이렇게 50%씩 밀려내려오잖아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샛별형에서 수익을 냈고 또 기술적으로 장악형에 접근해서 수익을 냈다면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것만 제발 안 하시면 돼요.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석별형이 떴네. 차익 실현.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패턴의 기준은 뭐예요? 잉태확인형, 상승 잉태확인형. 역시나 캔들이 3개가 있어야만 별이 3개다. 상승 잉태형 가지고는 별이 2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맨바닥이 아니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려내려고 조정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눌려져 있을 때 그 변동률의 눌림폭이 이 정도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되돌려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저 자리를 바닥 인식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보신 위치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뭐 변형형의 기준이 예제로 나오는데 요 흐름까지. 그렇게 해서 상승 잉태형이 뜨고 그 이후의 흐름이 상승을 초월하죠. 조금 전에 보신 화면이 이게 지금 56,000원이에요. 교육을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이게 얼마? 56,000원, 57,000원, 58,000원. 요 위치에서부터 결국은 어떻게? 저 양봉의 크기가 요 정도의 위치에서 이따시만큼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71,000원? 아니지. 71,000원 아니죠. 그 다음 흐름에서 한 방 더 빵빵, 한 번 더 빠바방 하고 쫙쫙 올라가죠. 얼마까지 갑니까? 77,800원까지. 여기서 한번 잘 잡은 캔들 패턴이 56,000원에서 77,800원까지 40% 수준. 그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잘 내셨다면 이렇게 내 종목이 하락 잉태 확인형을 띈다. 어이구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야지. LG에는 솔루션입니다. 이거 망치 아닌가요? 망치라고 인식을 하셔서 대처를 하셨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이탈됐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드디어 한 패턴당 1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왜요? 이런 패턴이 떴을 때 어디서 차익 실현할지, 그리고 망치형이 떠서 돌린다 그러면 어떻게 돌려야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전부 가져가야죠. 혹은 망치가 떠서 난 망치의 기준으로 편입했다? 그러면 이 망치가 어떻게 훼손이 될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패턴당 하루에 1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죠?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니까 제가 힘들더라도 힘을 내서 하는 거지. 이제는 체력이 바닥이 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시고 잘 보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퀴즈를 내드릴 거예요. 분명히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짜리. 캔들 2개만 가지고도 별 3개짜리. 윤정두가 별을 3개를 준 게 아니라 3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별 1개, 별 2개, 별 3개짜리를 구분을 지어놓고 우리가 활용을 하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별 3개짜리, 캔들 2개, 별 3개짜리는 상승 장악형, 하락 장악형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인 거죠. 장악형의 기준. 조금 이따 딱 보여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 딱 보시면 분명히 별이 3개인데 상승 장악형 별 딱 2개만 해놨어. 일부러. 그럼 여러분들은 딱 보시고 저거 별 2개예요. 잘못됐어요. 아니라니까. 퀴즈를 내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 전 강의에서 고쳐갖고 나온다고. 근데 제가 안 고쳤는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퀴즈입니다. 딱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상승장악 확인형 뜨고 포스코 퓨처엠이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쭉쭉쭉이야. 쭉쭉쭉. 지금 계속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 여기도 또 상승장악 확인형이 뜹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캔들의 크기가 계속 커져야 되는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는 중립. 캔들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뭐예요? 거래가 터져서 위에 매물을 벗겨낸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패턴상으로 차익 실현 범위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주봉이잖아요. 일봉 기준의 고점 인식이 아마 패턴으로 나왔을 겁니다. 일봉으로도 안 나오면 분봉으로라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그 흐름 속에서 다시 뭐 장악형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혹은 여기가 장악형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그냥 쭉쭉쭉쭉쭉 이만큼의 수익을 냈다면 기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냈다면 아니야 나는 펀더멘털적으로 수익을 내서 거짓말쟁이들 우리도 포스코 퓨처엠을 22년 하반기부터 23년 7월 말까지 갖고 왔지만 단 한 번도 포스코 퓨처엠이 저평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성장성이 뛰어나잖아. 검증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2025년도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다 좋은데 그럼 그때 가서 매매를 해도 돼요.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상승, 장악, 확인형이 빵 떠졌어요. 월봉에서. 거래만 터져주면 돼.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데 윤정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장악 확인형이 떠서 수익을 이렇게 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종목에서도 똑같이 복습해서 우와 제주반도체 우와 우리가 지금 뭘 배워요? 뭘 배워? 이거 배우잖아요.
아래 꼬리는 양봉이다. 양봉의 아래 꼬리는. 이야, 장악 확인형이 또 떴네. 똑같은 게 또 떴네. 여기서부터는 또 얼마야? 와우.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이 또 잡히네.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다 실전에서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야, 제주반다 제가 끝내주고요. 캔들 패턴이 잡힌다는 건 누군가 수급을 줬다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포스코 퓨처엠 바닥에서부터 어마어마한 수익. 그리고 고점 인식이 잡히면 착신도 해야지. 어떤 거? 하락 장악형, 하락 장악 확인형 이런 게 뜨면 결론적으로 얘도 분명히 하락 장악형 별 3개입니다. 캔들 2개, 별이 3개예요. 띠용 포스코 퓨처엠이네. 23년 7월 25일이네. 그냥 고점에서 그냥 일봉입니다. 고점에서 그냥 하락 장악형이 빵 뜨면. 근데 이 윗꼬리가 너무 아까워요. 욕심쟁이들 그냥 아주. 오늘도 그러신 분들 많죠.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갈 종목은 상관없는데 종목이 빵 뜨다 꼬리 달고 싹 내려오면 자, 체크신하십시오. 꼬리가 달린 이유는 누군가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고 매집이 돼 있거나 이런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 꼬리가 쫙 달리고 내려와. 그럼 차익 실현하셔야죠 라고 하면은 평상시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지 그래 놓고 요 꼭지 부분 최고 요 꼭대기까지 나 여기 한 번만 더 돌려주면 내가 여기서 팔고 내가 2번 다시 안 볼 거야. 그래 놓고 돌려주면은 또 그냥 거기서 끝까지 가져가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못 팔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못 팔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은 요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하락 장악형이 떴어요. 그러면 뭐야? 윤정도는 겸손 안 떨어요. 여기서 다 판단 말이에요. 분봉을 보든 어떤 기준에서든. 여러분들은 무릎에서 서서 어깨에서 마지노선이 어깨면은 이거 팔아야죠. 여기서만 하락 장악형에 팔았어도 얼마예요? 56만 원에 팔고 지금의 기준에서 30만 원 좀 넘기는 그 흐름에서 이야 이거 올라가려나? 이야 상승 장악 확인형까지 떴는데 거래가 좀 모자르네. 이번 달에 충분히 봐야겠네. 월봉 보면서 그렇게 대처하시면 되는 거예요. 2025년, 2030년까지 가지고 가신다는 기준을 잡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락 장악형에서는 수백 년 동안의 약속이었다고 치면 제발 좀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 있잖아요.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판다는 게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죠. 무릎에 서서 어깨에서 판다는 표현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왜 안 파냐고. 파셔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팔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패턴은 어떤 추세냐, 하락이냐 상승이냐 이두저도 아니다. 그럼 정리해서 명확한 이런 망치형 뜨고 해머형 뜨고 추세가 빰빰빰빰빰빰빰 하고 올라가주는 쪽.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얘기했잖아요. 에코프로 지난해 10월 11월 고점 찍고 올해 1월 달까지 40% 이상 폭락이 나와요. 그럴 때는 어디 갔었어? 배터리 공론자 다 없어졌잖아. 다 도망가고 없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14% 폭등을 시발점으로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위짜리가 1월 말 종가가 97,000원짜리가 9,700만 주짜리가 그날 하루에 9% 올라오면서 스타트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가 2월 7일 날 21% 올라왔다가 12%로 끝나요. 그럼 그 꼬리에서 차익 실현해야지. 1월 말 종가가 12만 2,800원짜리가 12만 2,800원짜리가 2월 말에 거의 30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150% 이상 올랐죠. 한 달 동안에. 그러고 나서 거래 대금이 1조 미만이던 게 3월부터 거래가 터지는 겁니다. 3월부터. 그래서 막 1조까지 넘어간 거예요. 언제요? 3월 중순 이후에. 그리고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어떻게 돼? 3월 23일 날. 이 스토리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기준을 잡죠. 3월 23일 날. 3월 23일 날 장중에 플러스 9% 50만 원 수준. 그럼 시가총액이 2,600만 주 잡으면 13조짜리가 장중에 3시 넘어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렇게 해서 40만 원 초반으로 와요. 변동률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윤정도는
지금처럼 2차 전지 다 파시고 그게 아니야. 2차 전지 정점 아닙니다. 고신말쟁이들처럼 펀드멘탈이 어쩌고 끝내주고 앞으로 끝내줄 거고 그거 1, 2년 겪어봐요. 36년 겪으면서 야 검증 받아야 될 거는 검증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지금 기술적으로 접근할 거면 기술적으로 봐야지. 결론은 거래대금이 안 터져서 저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추세 강화가 연출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 초반에서부터 딱 13거래일 만에 딱 13거래일 만에 딱 13거래일 만에 딱 13거래일 만에 82만 원까지 올라가요. 82만 원. 알고 계시잖아요. 그 82만 원이 50만 원이 이탈됩니다. 50만 원이. 언제? 5월 15일 날. 82만 원 같은 게 40만 원까지 하루 변동성에서 밀렸다가 돌리고 13거래일 만에 4월 11일 날 82만 원 찍은 에코프로가 그 고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올 때도 역시나 매도 패턴이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50만 원이 이탈됩니다. 이게 5월 15일이에요. 그 유명한 배터리 옹호론자는 5월 23일 날 은퇴 선언을 합니다. 나 은퇴할래. 은퇴할래. 그리고 지금 움직이니까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나와서 지금 막 폭락하는데도 계속 갖고 오라는데 하락하는 과정에 반전의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망치가 떴네. 이야 바닥에서 막 그냥 돌려 올리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왔던 걸 그냥 들어 올려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밀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돼서 돌립니다. 150%가 아니라 7월 26일까지 150만 원대까지 50만 원 이탈됐다가 그때 어디 갔었어? 배터리 옹호론자들 없어졌었죠. 은퇴한다고 없어졌었잖아. 그래놓고 요즘에 나타나서 그냥 베팅하세요 하고 책 팔아먹고 USB 팔아먹고 수십억 챙겨가지고 저도 여기서 샀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놓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우리 사모님이 더 이상은 사지 말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라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철저히 그렇게 당하시지 마시고요. 고점의 인식이 잡히면 차익 실현, 바닥 인식이 잡히면 편입.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 교수형이 뜬다. 맨 위에서 누구를 가리신다는 게 아니라 행인맨이라고 그랬죠. 목을 맨다. 교수형이 뜨면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수형이 뜨면 뒤도 안 돌아보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부터 제대로 된 교육 이거 하나를 가지고 1시간씩 교육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없는 세계적으로도 아마 없을 300년 된 캔들의 노하우의 집대성 윤정두가 정형화해 놓은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의 교육 교재 그 내용 윤정두가 집필해 놨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다 도서를 한 권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한 가지당 1시간씩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떴을 때 어디서 차익 실현하고 바닥에서 떴을 때 어디서 편입을 하고 그걸 배우신 다음에는 윤정두조차도 믿지 마세요. 윤정두가 여기서 망청이 떴어요. 이게 어떻게 망친가? 윤정두가 망치가 떴어요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나쁜 윤정두네. 이걸 왜 망치가 떴다 그러지? 자기가 선행매매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만 안 당해요. 서울 올라가면 코 베어간다며. 주식시장에서는 귀도 베어가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당하고 계시잖아. 귀 막고 계세요. 안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의 기준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계속 25년까지 갖고 가세요. 27년까지 갖고 가세요. 그리고 자기는 사모님이 사지 말라 또 안 산대. 에이 나쁜 사람들이지. 여러분들은 이제는요. 교육의 힘으로 능동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스스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4대 천원 캔들의 복습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변형형과 신뢰도에 대한 복습 잠시 후에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습 시간이니까 조금 기준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 음봉이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시초가가 어디에? 여기서 시작하죠. 끝나는 게 여기입니다. 장중에는요. 장중에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장중에는 현재가 형성되어 있는 게 그게 종가의 기준으로 잡히는 거예요. 어쨌든 시작 가격보다 누군가가 매도를 하니까 밀려 내려왔겠죠. 누군가 매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밀리겠습니까? 매도를 안 하면 최소 보합이든가 아니면 누군가 조금만 사도 움직이겠죠. 누군가 매도를 하니까 음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 가격보다 밀려 내려가면 파란색으로 기준을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란 색깔 몸통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뭐 아랫꼬리도 있다고 칠게요. 파란 색깔 음봉을 갖고 있는 친구가 아랫꼬리도 있고 윗꼬리도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파란 색깔 음봉의 기준에 윗꼬리는 음봉으로 인식을 하자. 몸통으로 인식하자. 왜요? 여기서부터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밀려 내려왔겠죠. 그 물량이 크든 작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캔들의 크기를 보고 변동성의 크기를 보고 그 물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또 나중에 배울 거래 대금을 보고 신뢰도가 있을 만큼의 거래가 터졌는지 그걸 확인할 겁니다. 지금은 이게 몇 퍼센트 등락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힘의 방향의 흐름만을 놓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힘의 방향의 흐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음봉이다 위에서부터 매도인 거죠. 꼬리가 달려있다 윗꼬리가 달려있다 누군가 위에서부터 매도를 한 거죠. 요 기준의 몸통을 어떻게 한다? 몸통의 기준에 이게 음봉이면 이렇게 기준 잡아서 얘는 전부 몸통으로 본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까지 꼬리가 긴 거 그것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정도의 기준을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혹은 이런 정도의 기준. 뭐 저렇게 뭐 몸통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음봉으로 다 떨어져 내려왔구나. 그 대신에 꼬리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아래 꼬리 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들어 올려주는 뭐예요? 매수가 들어온 거죠. 매수가 강력하게 매수가 팍. 그럼 얘는 어찌됐건 요 자리만큼은 표시는 우리가 파란색으로 합니다만 요 자리만큼 뭐예요? 빨간색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몸통으로 넣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 방송을 계속 보시고 복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양봉의 기준에 아랫꼬리 달린 부분도 저것도 윗꼬리 달렸을 때는요. 이거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랫꼬리가 달린 거는 몸통으로 인정하겠다. 왜냐면 얘도 여기서 스타트해서 으악 끌어올린 거 아니에요. 끌어올린 힘을 가지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줬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파란색으로 내려왔지만 결국은 으악 하고 들어 올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세게 들어 올렸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 몸통으로 인정해 준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올라갔다가 꺾였잖아요. 올라갔다가 으아 하고 내려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파란색이어야지. 예?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보자고 개편하고 막 할 때 채팅방에 사람들 많이 들어와 계실 때 제가 윤정도 퀴즈를 팍 내는 거지. 퀴즈를 팍 내서 자, 저 윗꼬리는 어떻게 몸통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빠르게 진행하면서 지금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진행한다. 1번, 2번 막 그러면 막 눈치 보느라고 서로 누가 1번이야? 막 두두두두두 그러면 안 돼. 눈치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터져 나와야 돼요. 저조차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분들도 그래. 순간순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죠.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음봉의 윗꼬리는 뭡니까? 몸통입니다. 양봉의 아랫꼬리는 뭡니까? 몸통으로 인정합니다. 양봉의 윗꼬리는 뭡니까? 목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야지 바로바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패턴들 모양새를 다 보는데 사실상 뭐 별 한 개짜리 이런 패턴에 대한 모양새 보려고 이걸 배우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걸 보려고 배우는 거죠? 별 3개짜리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놓고 배우는 거예요. 하락 장악형의 기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던 힘을
빨갛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빨갛게 올라가고 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엄청난 힘의 크기인데 다시 대밀렸다고 해서 여기를 몸통으로 빨간 색깔 몸통으로 인정해준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요 기준에서 쫙 끌고 들어 올렸는데 꼬리가 달려서 팍 하고 밀려 내려가면은 그거는 음봉의 몸통으로 인정을 해준다. 만약에 저 크기의 캔들, 뭐 조그만 캔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캔들이었다라고 친다면 빨간 색깔의 기준이니까 힘이 센 빨간 색깔 아니에요. 힘이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요걸 몸통으로 인정해줘요? 아니죠. 얘를 인정해주겠죠. 얘를.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뭐 빨간색이지만 파란색이라고 기준을 잡아주면 하락 장악형이 됩니다. 야, 힘이 굉장히 세게 미끄러져 내려가는구나. 얘를 감싸 안고. 근데 그렇지 않고 몸통으로 인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야? 그냥 뭐 이 뭐지? 그러면 안 돼. 실전에서는 응용을 해서 하락 장악형이 될 수 있구나. 하락 부분이야 그렇다고 쳐도 상승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걸 망치로 인정할 수는 있어요. 망치로 보시는 그 흐름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요렇게 만약에 애매모호한 장악형의 기준 요렇게 꼬리는 요거보다 좀 짧게 잘려 있다고 치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망치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고 야 이거 뭐지? 이게 뭐지? 뭐긴 뭐예요? 아래 꼬리는 몸통으로 인식한다. 양봉의 기준에. 윗꼬리는요 음봉의 기준에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요 자락까지 넘겨야 장악형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형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만 대처가 됩니다. 얘뿐만 아니라 얘도 똑같은 이 흐름에서 얘가 아래 꼬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응용 범위가 다 나와야 돼요. 그 응용 범위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추이 추세 보는데 실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재야 빨리 나와봐라. 띠용. 위메이드입니다. 요 기준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패턴이다라고 생각했다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몸통으로 인식을 하면 장악을 했네. 야 이게 좀 캔들이 밋밋해. 요 꼬리까지 윗꼬리니까 음봉의 윗꼬리니까 와 장악을 했네. 그럼 여기서부터 56,000원 맨날 56,000원이 되네. 야 조금 전에도 교육받을 때 보니까 위메이드 하면 56,000원이 가장 중요한 범위가 됐는데 결국은 거기서 가장 강력한 편입의 신호가 이미 나왔었구나. 주봉이니까 일봉 끝나고 나서도 볼 수 있었던. 그게 얼마가요? 56,000원이 71,700원? 아니야. 71,700원 12월 5일 고점. 그 이후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요. 12월 5일 다음 주에는요. 그냥 빵빵빵빵빵빵 치고 올라와서 그 다음 주도 아니구나. 12월 5일 다음에 바로죠. 바로 움직여서 얼마까지 갑니까? 77,800원. 여기서 뜨고 77,800원. 다음 주도 아니야. 이 주에. 12월 4일이 월요일, 12월 5일이 화요일. 그러고 나서 바로 그냥 한 방에 갭상승에 빵. 그러니까 그 힘의 흐름을 변형형인 기준에서도 잘 이해를 하시고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위메드 일봉의 기준인데 여기서 보실 때 캔들이 너무 작아요. 아니라고요. 윗꼬리 부분을 몸통으로 인식을 잡아놓고 잉태형인데? 야 잉태형인데 그런데 야 캔들 이거 몸통이 변동성이 다른 때보다 1.5배에서 3배 정도? 1.5배는 나오겠는데? 야,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감싸 안고 들어 올린다고? 야, 그러한 양봉의 크기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나와줘. 만약에 이거를 저 윗꼬리를 인식 안 하고 그냥 보면은 어떤 패턴으로 잡아내기가 애매하죠. 조그마한 걸 가지고 야, 대박 났어요. 뭐 캔들 떴어요. 뭐 떴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본적인 변동성이 있어야 된다. 그 기본적인 변동성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어요. 1시간짜리 교육 내용에 계속 중복적으로 변동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거래일수의 기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결론은요. 장악, 잉태 확인형의 기준을 변형형에서 잡아낼 수 있었다. 그 수익 범위가 만만치 않다. 그게 56,000원대이다. 56,000원대. 아까 보니까 다른 데서도 56,000원대 나온 거 아니에요. 위메이드의 주봉에서도. 근데 일봉에서도 요 고점의 라인을 뚫는 56,000원, 57,000원 요 수준이 상승 잉태 확인형의 편입의 스타트 구간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까지 가요? 71,700원 아니죠. 한번 꺾이고 나서 바로 얼마?
7,900원. 어우, 대박. 이런 종목 바로바로 자본 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의 예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여러분들께 쫙 오픈해드리고 다음 장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교육의 완성도가 제한적이셔서 그렇다면은 추가 복습 딱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뒷부분에 나오는 우리가 최근 들어서 공부 계속했던 변동성이 뭐 만만치 않은 대형주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에서 나머지 교육받고 수익을 잡아내시면 오히려 그게 나을 겁니다. 저는요 잠시 후에 신뢰도 교육의 복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뢰도에 대한 교육도 들여다보시면 돼요. 쭉쭉쭉 그냥 넘어가죠. 이걸 다 공부한다. 이야, 이거 다 공부해서 외워야지. 그러면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빨간 색깔뿐만 아니라 파란 색깔의 기준에서도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몸통이 적어진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파란색으로 인식하실 수 있는. 그럼 신뢰도가 어느 게 더 높아지느냐라고 했을 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꼬리가 몸통보다 긴 캔들의 기준이 신뢰도가 높다. 힘의 크기가 그만큼 더 세게 바닥에서부터 돌려진 거다라고 표현을 해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캔들의 몸통에 대비해서 꼬리가 길어지는 기준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잉태형의 기준에서 안쪽에 감싸 있는 쪽의 기준 대비 상대적으로 기준봉이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감싸져 있는 그 봉의 크기는 비이성적으로 너무 크기보다는 작은 쪽이 좋다. 작은 캔들에서 작은 도지 수준까지 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신뢰도는 더 높아진다. 왜요? 힘에 응집이 돼 있다. 힘에 응집이 돼 있다. 그 내용이에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복습. 앞전 내용을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자세히 설명드려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악형의 기준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왼쪽 캔들을 잡아 감싸 안았느냐의 기준이 장악형의 기준이잖아요. 왼쪽 캔들을. 그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어떤 기준에서든. 결론적으로 기준봉 대비해서 감싸 안는 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봉의 크기 얘를 기준봉으로 설정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기준봉을 이렇게 잡아놨지만 이 캔들을 감싸 안는 기준으로 해서 얘를 기준으로 잡아놨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볼 땐 얘가 기준봉이다. 어째서? 얘를 전부 감싸 안는 힘을 이쪽이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어느 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싸 안는 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다. 다만 뭐 비이성적으로 어느 날 호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보합에서부터 뉴스가 나와서 그냥 막 상한가 갔어. 그거는 좀 비이성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뢰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좀 아니에요. 안고 있는 봉을 감싸 안는 크기의 힘이 비이성적이지 않은 경우 기준입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더 유리하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는 이제 벌써 샛별형은 도지입니다. 그리고 샛별 스타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스타가 떠져 있는 경우는 우리가 도지는 시초가와 종가가 같은 겁니다. 도지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스타는 조그마한 몸통이 있는 거예요. 뭐 이쪽 캔들들보다는 당연히 제한적인 몸통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 도지는 시초가와 종가가 붙어 있는 것이 아주 팽팽한 거래가 됐다. 아주 힘센 공방이 이루어졌다. 그 에너지가 응집돼 있다가
만약에 그냥 밑으로 흘러내린다면 이거는 추세 강화가 됩니다. 그냥 50대 50 아니냐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도지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혹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면 위로 가면은 같은 추세였다면 추세의 강화가 되고요.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추세의 반전이 아주 강하게 형성된다. 그것이 우리들의 약속이다. 캔들 300년 동안의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힘의 응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응집. 그래서 도지로 가까워질수록 힘의 응집은 더 세진다. 그리고 모양새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도지라고 해서 정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위에가 더 길 수도 있고 아래가 더 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양쪽 다 길어서 장족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도지는 그냥 딱 정형화된 그냥 한가운데 있는 동그란 그 뭐 정사각형 안에 넣을 수 있는 딱 앞뒤 똑같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하락사파형의 기준점 뭐가 될까요? 정형화한다. 이 기준을 정형화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어떤 기준을 잡으시면 되냐면 이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꼬리의 부분이 제한적인 것을 삿바형이라고 표현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삿바형이라는 거는 음봉과 양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음봉의 꼬리가 너무 길어져, 막 길어지면 어떻게 돼? 그럼 그건 삿바형이 아니라 망치형까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아놓는다라고 했을 때 아주 제한적인 꼬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삿바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꼬리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잖아요. 달리게 되면 3분의 1 이하여만 된다. 그건 누구의 기준? 윤정도 기준이에요. 몸통 대비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3분의 1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불편하다. 아시겠죠? 그리고 딱 정형화돼서 크기가 똑같거나 그러지는 않고 들쑥날쑥 거기에 아래만 꼬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위로도 꼬리가 조금씩 달릴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양봉의 기준에서도 그냥 뭐 양봉 윗꼬리만 달리나? 아니에요. 양봉에도 아래 꼬리가 달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너무 긴 꼬리는 삿바형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하고 그냥 양봉, 음봉 부를 때 꼬리가 막 너무 달려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제한적 꼬리의 기준이 잡혀야 된다. 그리고 아랫방향에도 꼬리가 달릴 수 있다. 그리고 삿바형의 기준의 크기가 무조건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야만 삿바형이다. 이렇게 놓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 범위에 보시면 영망치형, 유성형. 위에서 뜨면 우리가 유성형이라 부릅니다. 뭐 단어 그대로 보시면 돼요. 300년 전에 혼마 문해회사가 만들면서 일본식 이름,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뿌리면서 영어식 이름, 우리나라의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자로 된 이름 그리고 직역한 그 한자 이름과 함께 한글 이름, 막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겹쳐져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망치형, 역전된 망치형, 망치를 뒤집어 놨다 그 기준. 그리고 또 하나는 유성형, 떨어지는 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성형의 기준의 슈팅 스탁 이 부분은 고점에서 형성되는 흐름,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도 부분에 대해서 뭐 제한적인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뭐 나올 수 있다. 근데 이 몸통과 꼬리의 부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역망치형, 역전된 망치형, 돌려놓은 망치이기 때문에 꼬리 부분이 몸통보다 짧아질 수는 없습니다. 몸통이 꼬리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망치형이나 이런 기준에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쉬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내일 장의 기준에 또 다음 장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들여다 보셔야 되잖아요. 맨날 종목이 똑같아요. 수익 날 종목만 보시자 이거야. 물론 이 종목군들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부 시간에 교육을 해드릴 때 예를 들면 위메이드입니다 할 때 위메이드에 대해서 얘가요 펀더멘탈적으로 좋고요 끝내주고요 실적이 좋고요 암만만만만 하면은 그때 그 실적이 뭐 내년 실적이라도 나와서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 그게 저평가인지를 그때 판단하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구자도 아니고 이 일송정 푸른 소는 노래 불러가면서 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내 소중한 자산이니까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 위메이드가 지금 저평가 아니라고 해서 매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 조금 전에 방송하면서는 캔들에서의 기준만 교육을 해드렸다면
당장 수익도 잡아가면서 수익이 나야 재밌어서 이거 공부 좀 해볼까? 좀 한번 해봐야지 이러는 거지. 맨날 손실 나면은 이제 이까이 거 내가 배워서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어설프게 배워서 맨날 또 손실 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수익부터 내세요. 수익부터. 매주 목표입니다. 8만 원입니다. 시가 총액이 얼마예요? 시가 총액 3,380만 주 곱하기 현재가 7만 1,500원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한 2조 4천원 나올 거예요. 그런 종목에서 거래가 터져 있는 상황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건 믿고 들어갈 수 있겠다. 누구를? 윤정도를 아니 삑. 그럼 위메이드를 아니 삑. 그럼 뭐를요? 시장의 전체적인 추이 추세를 보고 믿고 들어갈 수 있겠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 근데 그것을 이끌어내는 거래대금을 이끌어내는 쪽이 매집이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인데 거기서도 기관들이 전부 고르게 분산돼 있어. 모든 시각이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런 부분을 다 보는 거예요. 그게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오니까 변동성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 신뢰도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줄을 거드린 거예요. 이 정도의 거래는 신뢰해야 됩니다. 수급 범위가 더 들어오면 더더욱 좋죠. 그리고 메이저가 들어와야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갭을 만들 만큼 앞전의 고점을 돌파하는 돌파 갭입니다. 그냥 윤정도가 이름 진 게 아니에요. 돌파 갭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주는 이 흐름에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꼬리가 달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니까 고점에만 사냐고. 77,852주 고가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서부터 계속 신호가 나왔는데 여기서 신호가 나와주고 다 했는데 다만 여기서는 거래가 제한적이었다면 거래가 빵 터지고 수급이 빠바방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캔들 패턴의 하락의 기준이 안 잡혀 있잖아요. 어디서든.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눌려 있더라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 요인은 심리적인 면으로 명분이 되는 거죠. 실적 개선에. 펀더멘탈이 저평가 상태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태에서 거래가 실리기를 그리고 눌려져 있을 때 추가적으로 눌리면서 물량이 쏟아지지 않기를. 근데 다행스럽게 돌렸단 말이죠. 어떻게? 상승 장악 확인형을 띄우면서 아래 꼬리 몸통으로 잡히고 띄우면서 갭상승까지 주면서 장악 확인형으로 바로 그냥 거래 팍 실어주면서 착 가는데 과연 그러면 요 꼬리를 메꿀까 안 메꿀까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메꾼다고 봅니다. 메꾸는데 시세가 나올 쪽으로 보는데 그냥 이게요 끝내주고요 위믹스가요 재상장이 되는데요. 그거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라니까요. 바로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매집에 대한 목표주가의 설정 범위를 잡자 이 수급이 훼손되지 않는 한 최소한 하방 경직성은 나올 수 있다. 그 흐름과 똑같이 위메이드의 주봉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꼬리 위에 쫙 달려 있었죠. 그 흐름. 응? 그 흐름 8만 원의 기준. 또 한번 보여드려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윗꼬리의 흐름에서 여기서도 놓치셨다면 11월 초부터 다 진행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놓치셨다면 이 기준에서 지금의 기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위메드의 일본 기준이에요. 일본 기준에 일본 나라 시간 없다는 인서가 쫙 나왔습니다. 쫙 나와서 갭상승의 돌파의 흐름 주봉이랑 똑같이 나와주는데 요 위의 흐름을 또 잡아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갭이 나와주면서 요거 좀 넘겨주면 상승 잉태 확인형이 떴네. 거래까지 수반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네. 매직 시그널 영선에 있고 크로스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네 라고 설정 잡아드렸잖아요.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캔들 하나만 놓고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복습 총복습하면서 펀더멘탈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지금 얘도 보세요. 지금 다시 장악형 뜬 게 이 높이란 말이에요. 앞전고점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쫙 올라와서 이따시만큼 더 올라왔어. 4만 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오냐고. 4만 9천 원까지 20% 이상.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뭐 별로 안 되는 거야? 퍼센테이지가? 그렇죠. 그래서 스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매집의 기준이 잡혀 있어요. 무엇을 바탕으로? 업황 개선폭에 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요 라인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음봉 떨어졌을 때 끝났나라고 했었죠. 아니라니까 수급 범위와 거래 흐름까지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은
다음 주에 무조건 간다? 아니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수반되고 이걸 망치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얘는 비이성적으로 커져 있었으니까 거래 수반되고 빡 하고 돌려주면은 그 시세 범위는 이 크기만큼의 시세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만큼의 시세로 나올 수 있다. 위메이드랑 똑같죠. 10% 수준의 매집. 언제부터? 날짜도 비슷해. 9월 21일, 22일부터 똑같이 10%씩의 매집의 기준. 얘는 매집이 안 됐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요. 그렇죠. 얘는 70%가 뭐예요? 70%가 구주입니다. 보호예수에 묶여 있고 대주주의 지분이고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무조건 간다가 아니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고 또 캔들 패턴이 계속 나와주고 갭의 흐름이 나와주고 그런 모양새처럼 새로운 지금 캔들이 나와 있어요. 도지예요. 어느 방향으로 튄다고 그랬어요? 그건 모르지. 다만 같은 추세로 했을 때 굉장히 강해진다. 꺾여졌을 땐 반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양방향 다 봅니다. 근데 가능성은 현재 기준에서 어떻다? 가능성의 범위는 윗방향의 흐름을 많이 잡죠. 왜? 나올 수 있는 매물이 이제는 없다. 신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매수의 모멘텀이 있느냐, 명분이 있느냐? 명분은 충분히 있다. 저는요, 일요일 21시에 야간 교육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1번지의 윤정두였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